자, 선생님하고 이제 고려가요. 그쵸, 우리 가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갈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고려가요의 특징, 그쵸, 짧게라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자, 요거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치 고려시대 때 그치 이렇게 구비전승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막 노래로 불려진 거지. 그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려시대 때는 뭐 기록된 적은 없다. 그냥 막 불려졌던 거지. 그 불려지는 게 이제 막 조선시대까지 계속 불려졌겠지. 막 사라지지 않으니. 그치, 그것도 얘들아 우리말로 막 불려지는 거. 그리고 주로 누가 불렀냐면 얘들아 써봐, 이 평민들이 그치 불렀어. 그쵸, 이렇게 부른 거야.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언제 기록이 되냐면 얘들아 써봐, 이 조선시대 때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기록이 됩니다. 그때 이제 뭘로 기록되냐면 훈민정음 창제 이후, 그쵸, 한글로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카톡이 왔지. 그치, 얘 같은 경우도 우리말로 기록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말로 불려지다가 우리말로 기록됐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기록되고 나서는 이게 평민들이 불렀거든, 고려시대.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써봐, 귀족됐지. 그치, 귀족층에서 얘들아 이건 뭐 부른 건 아니고 귀족층에서 얘들아 이제 궁중음악으로 쓰는 거야. 한번 써봐, 궁중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거야. 이게 되게 특이한 거야. 원래는 이제 상류층의 문화를 그치 이제 평민층에서 막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얘는 특이하지. 그치, 평민의 문화를 그치 귀족층 즉 상류층, 이게 더 낫겠다. 그래서 상류층에서 수용하게 되는 그치 상류층, 뭐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궁중음악으로 사용되면서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원래 고려시대 때는 없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봐, 후렴구. 그치, 그 후렴구가 이제 요때 조선시대 때 기록된 거야. 근데 이 후렴구가 여기 궁중음악으로 쓰이다 보니까 얘들 어떤 느낌을 주게 되냐면 얘들 써라, 밝고 경쾌한 느낌. 그치, 이렇게. 그래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주로 무슨 소리를 쓰냐면 얘들 써봐, 울림소리. 우리 울림소리 아시지? 그 모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자음의 울림소리. 그래서 뭐 있습니까? 뭐 네이마르, 그치, 네이마르. 저기 늘까지 쓸 뻔했다. 그래서 니은, 이응, 미음, 리을 이런 그쵸 울림 소리를 좀 많이 쓰게 됩니다. 후렴구. 그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교적인 내용. 그치, 유교적인 내용이 추가됩니다. 그치, 요게 이제 후렴구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뭐 이런 글자로 많이 나와. 태평성대. 유교적 내용이야. 그치? 그래서 요런 글자도 후렴구 속으로 추가된다. 우리 애기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본문의 내용과 그쵸 후렴구의 내용은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요게 고려가요의 특징.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가시리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어 하나만 딱 잡고 갈게요. 잠깐만, 애상적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 뭐 다 잘 알겠지만 애상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써봐, 이거 슬픔. 그치, 그래서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삼원부의 율격. 그쵸, 이거 고려가요의 특징이기도 해. 삼원부의 율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승전결 사단 구성, 이거는 암기를 해두셔야 돼. 그게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딱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빼먹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연체, 그래서 분절체, 요거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 이게 영구별이 있다라는 거거든. 지금 얘도 영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려가요의 특징.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형식적 특성부터 좀 잡을게요. 가실이 끊고, 그 다음에 가실이 끊고, 그 다음에 가실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두 번 됐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써있지만 여음구야 뭐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악률을 맞추기 위한.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버리고 끊고, 그 다음 가실이 끊고,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들아 잘 봐. 글자 수가 일단 어떻게 되니? 3, 3, 2. 그치? 그 다음에 3, 3,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될까? 음수율이 일단 있네요. 자, 음수율은 뭐가 된다? 얘들아 3, 3, 2쪽. 그쵸? 이렇게 음수율이 있고, 음보율은 어떻게 될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치? 그러니까 음보율도 있네요. 몇 음보다? 그치, 3음. 됐죠? 우리 애기들,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형식적 특성 하나만 더 잡자.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가실이 A, 가실이 있고, 그치, 여기까지 묶어, A. 그 다음 버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가실이 있고, A. 그래서 요 구조 절대 놓치지 말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AA, BA. 그쵸, 이건 뭡니까? 자, 써봐. 미뇨조의 율격. 이렇게 미뇨조의 율격.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절대 까먹지 말자. 자, 선생님하고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가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가시렵니까? 그치, 가시렵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치? 그래서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여기 이별. 그쵸, 이별의 상황이 되겠지. 그리고 이거보다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애기들 여기 좀 추가해보자. 그치, 그걸 하소연하는 말투 맞아. 그치, 하소연하고 있고, 그 다음 얘들아 아주 미약하게나마 원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 표현법 하나가 딱 걸리고, 그치, 그래서 원망도 있습니다. 가십니까?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됐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교재 다 아시죠? 그쵸? 선생님이 만든 이제 시험 때 교재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 한 번 더 암기, 그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 끝나고 지금 요 부분 있죠, 얘들아.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바로 뭐다? 후렴구.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고려가의 후렴구의 특징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위증들과 그쵸, 여기서 뭐다?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거. 그치? 이렇게 주고 태평성대에서 유교적인 내용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키포인트는 요거야. 하소연하고 있는데 원망.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날더러, 잠시만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날더러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얘들아 써봐. 하소연도 하는데 나 어떻게 사니? 이렇게 되니까 요게 조금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써봐. 그치, 원망이 조금 더 높아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의 무엇이 있다? 구조. 그치? 이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연에서 원망이 구조되고 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얘들아 자 밑줄 쳐봐. 여기 시행의 반복 이렇게 돼 있지. 요게 선생님이 이제 후렴구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후렴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행의 반복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본문에서 시행의 반복이 있냐 이거 애들 놓치더라. 여기 보시면 버리고 가십니까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우리 애기들 몇 년에 있었지? 그쵸, 1년에 이행에도 있었지. 그러니까 요게 시행의 반복 써라. 그치, 이렇게 이거 놓치면 안 돼. 그치, 시행의 반복. 그러면 얘들아 시행의 반복이 있으니까 뭐 19의 반복, 그 다음에 시어 반복, 통사구조의 반복은 다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자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1년에 있는 이행하고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얘들아 이거를 했을 때의 효과는 이렇게 가셔야 돼. 그치, 원망.
그치? 그 원망을 부각시켜 준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보시면 잡사와 두어리만은 그치 잡아두고 싶지만 이렇게 써봐. 이게 뭐가 될까? 이 화자의 본심이 되겠지. 그치? 화자의 본심은 지금 떠나는 님을 뭐 하고 싶어 한다? 만류하고 싶어 한다. 써봐. 이별을 뭐 하고 싶어 하시냐면, 그치, 만류. 못 떠나게 잡고 싶은 거.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서운해서 아니 올세라 이렇게 된 거. 이건 중요하다. 리을세라. 뭐뭐 할까봐 염려됩니다. 이렇게 된 거. 그치. 그럼 이 부분이 뭘까? 님께서 내가 잡으시면 서운함을 느끼고 다시는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된 거.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자,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못 잡는, 그치. 님을 못 잡는 이유. 그치. 이유가 제시되고 있죠. 그쵸. 근데 선생님 그 얘기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치. 정서의 변화들을 봐야 돼. 그치. 여기서는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잡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지. 그러니까 잡고 싶은 마음을 체념하고 있다. 요거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감정을, 나의 감정을 뭐 시켜주고 있지? 절제시켜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이 부분 놓치고 많이 틀리고, 그래서 이거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셔런님 이렇게 가요. 셔런님.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셔런님, 자 밑줄 쳐봐. 현대 어플이 다 몰랐지. 서러운 님.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얘들아 뭐 님이 서러울 이유는 없잖아. 그치. 뭐 내가 서러워야지. 근데 이제 서러운 님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얘들아 밑줄 쳐봐. 중의적 표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올 거야. 즉 셔런님.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님께서 이별을 서러워함. 그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가고 서러움. 그러니까 님도 서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걸 화자로 봤을 때. 그치? 님께서 나를 뭐하게 했다? 서럽게 했다. 그쵸? 이렇게 보는 경향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 알아두시면 되겠죠. 중의법 쓰고 있네요. 서러운님 보내드리니,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뭡니까? 화자의 뭐다? 행동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또 선택지가 나와.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본심과, 예를 들어서 본심과 뭐한다? 불일치한, 그치?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래서 가자마자, 그치, 해석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직유로 잡고 틀린 애들이 있어. 이거 직유 아니야? 직유법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그쵸?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밝히고 있습니까? 이게, 그치, 화자의 소망이죠.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 그치,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뭐 이것도 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서가 뭐가 되냐면, 재회를 뭐 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쵸?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 애기들이 가장 많이 들리는 게 아까 있었던 시행의 반복. 그러니까 후렴구에서도 당연히 시행의 반복이 있어. 근데 이건 어차피 본문의 내용이랑 관계가 없지. 근데 아까 1년의 이행, 그리고 2년의 이행, 거기서도 시행의 반복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문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시행의 반복 알아두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식구 반복, 그 다음 통사구조의 반복, 시어 반복 다 나와. 이거 다 체크해 두셔야 돼. 그리고 선생님 이 교재, 그쵸? 이거 보면서 우리 친구들 계속 외워. 그쵸? 이 안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고생하셨습니다.